공부 사례 중에서 디베이트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아까 제가 대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어진 정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 정보를 탐색하고 그거를 이제 비판할 수 있고, 왜냐면 이 정보가 사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할 수 있고, 나만의 가설을 설정하고, 그래서 실험하고 결과 분석하고 논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 글쓰기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 이게 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정이라는 거를 만약에 이해하신다면, 여기서 만약에 논문까지 안 썼다고 해봅시다. 해볼게요. 논문까지 안 쓰고 실험도 안 했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이거 낭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비판하기 전에 그 자료를 다 이해한 거거든요. 비판한다는 거는 100% 거의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까지 오면서 그 정보를 엄청 많이 습득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디베이트가 딱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베이트가 사실 요즘에 대회 같은 거 나가보면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찬반으로 나눠져 있고 팀 대 팀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이게 경쟁적이고 좀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기가 맞아요. 예, 그게 그렇게 좀 변질이 많이 됐는데, 제가 추구하는 독서 토론, 그러니까 디베이트는요,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지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토론을 하는 과정 여기가 끝이잖아요. 근데 이 토론을 하는 끝에 과정에 오기 전에 여기까지가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시켜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명분으로 대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토론 경기, 그러니까 디베이트라는 거를 하게 되면, 디베이트 경기는요,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경기 자체를 만약에 실제로 한다고 하면 경기 2시간? 뭐 한 경기에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근데 이 경기 1시간을 하는데 그 1시간이 되게 막 경쟁적이어 보이고 막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부정적이긴 한데, 요 1시간을 위해서요,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은요,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네? 한 달. 네,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좀 큰 대회다 하면은 뭐 두세 달 걸리기도 하고. 책은 몇 번 읽을까요? 만약에 이게 독서 토론이라고 했을 때. 책은 최소 5번. 최소 5번. 왜냐면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최소 5번을 읽어야지 정상이에요. 5번 안 읽는 애는 진짜 게으른 애예요. 그래서 5번 이상 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여주기 식의 토론 경기 자체는 1시간이지만, 이 1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디스커션. 아까 디스커션은 그거예요. 작품 계란 뭐니 뭐 이렇게 해서 장담님 그거 디스커션 다 거치고요. 그러니까 책을 이해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토론 논제 나오면 그 논제 분석하는 거, 입론서 쓰는 거. 토론하려면 입론서 필요하거든요. 그 우리 주장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 주장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반론서 쓰는 과정, 교차조사 만드는 거, 이거 다 스크립트로 만들어요. 토론 잘 못하니까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연습을 계속 시켜요. 이거는 입론 진짜 실제로 발표하는 거, 반론 발표하는 거, 교차조사 질의 발표하는 거, 그리고 토론대회 형식 이해하고, 실제로 경기는 1시간인데 이 앞에 들어가는 시간은 거의 50시간, 100시간 정도 투자를 해요. 근데 그럼 이 앞에 있는 시간은 뭐냐? 사실은 저는 왜 그러잖아요. 과일이 뭐 이렇게 동물들 과일 먹어라 이렇게 하고 나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어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 그 씨를 전달하기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씨를 전달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씨만 띡 해놓으면 전달을 안 해주잖아요. 꽃도 이 수분, 화분 뭐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꽃이 그냥 저거를 옮겨라 뭐 이러면 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꿀을 발라놓는 거잖아요. 꿀을 만들어 놓고 과일이 그 씨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육을 만들듯이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 경기는요, 그냥 과육이에요. 이 과육은 결국에는 씨를 전달하는 건데, 그 핵심 씨는 요 앞에 디스커션, 여기 앞에 글 쓰는 거, 요 과정.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질문 디스커션을 통한 어떤 문학 작품, 독서 토론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단계로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선은 일반 상식적인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아까 나왔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인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명료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료하게 설명해내는 것까지 해야 다른 어떤 작품을 가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단계, 그리고 점차적으로요, 난이도를 높여요. 뭐 어휘 수준이라던가
좀 분량이 길던가 뭐 그런 거를 좀 작품을 점점점 올리면서 그런 작품들도 계속 이해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도록 해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이건 아는다, 모른다가 분명해져요. 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잖아요. 돌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한겨울에 이렇게 돌다리를 고치거든요. 제가 그걸 물어봐요. 왜 한겨울에 돌다리를 고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다 물어보는 지경에서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게 돼요. 내 생각에는요, 이 아버지가 그 돌다리를 고치는 거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겨울이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비문학 작품은 제가 봤을 때 우선 여기서는 어떤 뭐 인간의 감정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휘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비문학은 좀 어휘가 중요해서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사전에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 비문학 작품들이 사실은 그게 다 주장이다라는 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반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물론 과학 지문은 안 돼요. 과학 기술 지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지문 같은 거 있죠. 뭐 경제 지문 이런 것들은 조금 반박받을 수 있는 뭐 시사 토론 주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반박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도서의 수준이 조금 높아지게 되면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해줘요. 상반된 도서가 있거든요. 의견이 충돌되는. 그럼 그런 작품들을 읽고 너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냐? 그걸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국어를 좀 잘한다 하는 애들이 갖추고 있는 게 요거 3가지였잖아요. 근데 요 3가지에서 우선 이 실력을 늘어나게 하는 것은 뭐 문학과 비문학으로만 우선 나눠 본다면 우선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정확히 읽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문학, 가벼운 문학 작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조그만 그 지문이 나왔을 때도 그거를 전체를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프리즘 이렇게 하듯이. 만약에 조금만 나오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비문학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 지식을 좀 넓히기 위한 작품들이다 보니까 모르는 어휘를 확인해 가면서 글을 좀 읽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온책 읽기 수업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 동아리들 대상으로도 책을 그냥 정말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읽었을 때 흡수율도 좀 낮아요, 사실은. 뭐 사랑방 손이가였을 때 계산도 이해 못하는 수준이면 오키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사실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판국에 그 지문만 딱 보여줬을 때는 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 작품을 조금 단편 소설부터 조금 짧은 거를 이렇게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3편 정도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책 한 권 정도라도 제대로 읽자. 그 대신에 그 어휘 수준이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는 말은 다 체크해서 사전에서 좀 찾아보자. 그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하면 이게 시나브로 계속 실력이 좋아져요. 진짜로. 근데 한 작품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글 읽기만 치중을 하게 되면 진짜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자기가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문학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국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계속 문제 푸는 거 뭐 스킬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성적이 제대로 오르기는 좀 어렵죠. 끝인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끔 질문을 받는데요. 우리 애가 책을 싫어한대요.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게 하냐.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런 방법은. 죄송하지만 진짜 없어요. 제가 그 친한 분 중에 기타를 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멋있기도 하고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해보라고 막 해가지고 배워봤거든요. 기타 사가지고.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독서를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좀 의지는 있어야 돼요. 뭐 성적 향상을 위한 의지든 아니면은 뭐 정말 그 문학 자체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든 어떤 본인이 조금 의미를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조금 좋아하는 장르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판타지를 좋아한다. 진짜 괜찮아요. 뭐 만화가 아니고 그냥 글인데도 좋아한다. 그럼 그냥 계속 읽히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종류를 좀 만들어서 계속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